검은 화면.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누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 오장미다. 순간 화면이 켜진다. 드림그룹 지하주차장. 늦은 밤. 사람 하나 없는 적막한 공간. 이강혁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빠르게 걸어가고 있다. 평소에 침착한 모습은 없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고 걸음은 점점 빨라진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당장 처리해. 오늘 안으로 끝내. 흔적 하나도 남기지 마. 목소리가 거칠다. 전화가 끊긴다. 이강혁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두 사람이 있다. 강백호, 그리고 오장미. 두 사람은 검은 승용차 안에 숨어 있다. 장미는 긴장된 얼굴로 이강혁을 바라본다. 백호 씨. 목소리가 떨린다. 채화영이 제대로 미끼를 물었어요. 백호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다. 장미는 급하게 말한다. 지금 이강혁 실장 출발하려나 봐요. 이강혁 차량 시동이 걸린다. 붉은 브레이크 등이 켜진다. 장미는 숨을 삼킨다. 증거인멸하려는 현장만 잡으면 돼요.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가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강혁 차량이 출발한다. 곧이어 백호 차량도 움직인다. 카메라는 어두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두 차량을 따라간다. 마치 오래된 진실이 서로를 쫓기 시작하는 것처럼. 한편 정숙희의 집. 늦은 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정숙희와 강백호, 오장미가 나란히 앉아있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 누렇게 바랜 기억들. 정숙희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본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아기, 그리고 오래된 베네 저고리. 정숙희의 눈빛이 흔들린다. 이거.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한다. 내 베네 저고리야. 백호와 장미가 동시에 화면을 바라본다. 정숙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어릴 때부터 들었어. 우리 엄마가. 눈가가 붉어진다. 베네 저고리 안쪽에 네잎클로버를 몰래 수놓아놨다고. 장미가 숨을 삼킨다. 정숙희는 사진을 확대한다. 작은 천조각. 그 안에 숨어있는 네잎클로버 자수. 그리고 그 순간 백호 얼굴이 굳는다. 심장이 내려앉는다. 잠깐만요. 그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낸다. 마대창이 보여줬던 자료. 마흔의 실종 기록. 보관돼 있던 베네 저고리 사진. 백호는 손을 떨며 화면을 확대한다. 그리고 정숙희 앞에 내민다. 정숙희 씨. 정숙희는 화면을 본다. 순간 숨이 멎는다. 거기에도 똑같은 네잎클로버가 있다. 완벽하게 동일한 위치. 동일한 모양. 동일한 바느질. 정숙의 눈동자가 커진다. 말도 안 돼. 백호 목소리도 떨린다. 회장님이 잃어버린 딸. 마흔의 시 베네 저고리에도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그대로 얼어붙는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이 폭발한다. 어린 시절. 낯선 얼굴. 희미한 기억. 불길. 울음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안고 뛰던 모습.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럼. 입술이 떨린다. 그럼 내가 정적 마 회장님 딸이었다는 거야? 장미는 말을 잇지 못한다. 백호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정숙희는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 시각. 마대창.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연구소. 늦은 밤. 마대창은 직접 연구소를 찾아온다. 비서는 놀란다. 회장님? 마대창은 기다릴 수 없다. 평생 찾던 딸이다. 죽었다고 생각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정숙희가 떠오른다. 정숙희 웃음. 정숙희 눈빛. 정숙희 버릇. 그리고 성실.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 마대창은 연구원에게 다가간다. 결과 나왔나? 연구원이 당황한다. 조금만 더. 나왔냐고.
처음 보는 모습이다. 늘 침착하던 마대창이 아니다. 연구원은 급하게 서류를 가져온다. 비서가 먼저 받아든다. 그리고 얼굴이 굳는다. 마대창 숨이 멎는다. 뭐야? 말해.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건넨다. 마대창은 천천히 읽는다. 한 줄, 두 줄, 그리고 마지막 문장. 검사 대상자와의 친생자 관계가 성립함. 순간 마대창 손이 떨린다. 서류가 흔들린다. 눈물이 차오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읽는다. 또 읽는다. 그리고 결국 무너진다. 정숙희가 목이 메인다. 눈물이 흐른다. 우리 은혜였어. 연구소 안이 조용해진다. 마대창은 결과지를 품에 안는다. 30년 동안 찾던 딸. 죽은 줄 알았던 딸. 평생 죄책감으로 남아있던 아이.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자신 바로 곁에 있었다. 연구소 복도에 마대창의 흐느낌이 낮게 번진다. 평생 회장으로 살았던 남자. 누구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남자. 돈과 권력과 냉정한 판단으로 드림그룹을 지켜온 남자.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회장이 아니다. 잃어버린 딸을 너무 늦게 찾아낸 아버지다. 마대창은 친생자 확인 결과지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게 된다. 그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지만 그 숫자 안에는 한 아이가 사라진 세월과 한 여자가 남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비극과 한 아버지가 평생 품고 살아온 죄책감이 함께 묻어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회장님. 마대창은 대답하지 못한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다시 펼쳐본다. 정숙희. 친생자 관계 성립. 몇 번을 읽어도 믿기지 않는다. 그 이름은 오래전 자신이 찾던 마은혜라는 이름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한 곳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숙희의 눈빛. 정숙희가 채화영을 향해 보였던 그 처절한 분노. 알리 회장이라는 가면 뒤에서 채화영을 무너뜨리려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빼앗긴 딸의 삶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뿌리를 향해 돌아가고 있던 운명이었다. 마대창은 힘겹게 입을 연다. 김비서. 네, 회장님. 정숙혜 씨 아니. 그는 말을 멈춘다. 아직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버겁다. 정숙희라고 불러야 할지, 은혜라고 불러야 할지, 딸이라고 불러야 할지. 너무 늦게 도착한 아버지의 입술은 그 이름 하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 마대창은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정숙혜 씨를 내 저택으로 모셔와. 비서가 고개를 숙인다. 알겠습니다. 마대창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인다. 아무도 모르게. 채화영 씨 귀에 들어가면 안 돼. 그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한다. 채화영. 자신 앞에서 딸 행세를 하며 울던 여자. 아버지라고 부르며 손을 잡던 여자. 자신의 가장 약한 상처를 찌르고 들어와 잃어버린 딸의 이름까지 훔치려 했던 여자. 이제 마대창의 눈빛에는 연민도 미련도 없다. 오직 분노와 배신감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가 낮게 말한다. 채화영 씨가 최근 접촉한 검사기관, 병원, 경찰 쪽 기록 전부 다시 파헤쳐. 누가 검체를 바꿨는지, 누가 결과를 조작했는지, 누가 마은혜라는 이름을 훔치려 했는지. 이번엔 하나도 놓치지 마. 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다. 네, 회장님. 마대창은 다시 결과지를 내려다본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한다. 은혜야. 목소리가 무너진다. 아비가 너무 늦었다. 장면은 정숙희의 집으로 이어진다. 스탠드 불빛 아래 정숙희는 아직도 휴대폰 속 베네쩌고리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네잎클로버. 그 작은 자수가 이렇게 거대한 진실을 끌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정숙희는 손끝으로 화면을 어루만진다. 마치 화면 너머의 어린 자신을 만지는 것처럼,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을 더듬는 것처럼. 오장민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엄마. 정숙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눈물만 조용히 떨어진다. 장미야. 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나 봐. 그 말에 장미의 얼굴이 무너진다.
누구보다 정숙희의 삶을 안다. 빼앗긴 딸, 빼앗긴 정신, 빼앗긴 세월.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뿌리까지 빼앗긴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려 한다. 정숙희는 낮게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다. 너무 많이 울어 더 이상 울 힘이 없는 사람의 소리다. 나는 정숙희로도 제대로 못 살았는데 40해였대. 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는 정숙희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이름을 잃은 사람, 뿌리를 모르는 사람, 누군가의 욕망 때문에 인생이 뒤틀린 사람. 그 아픔이 너무 닮아있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정숙희 씨 아니, 지금은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숙희는 눈물 젖은 얼굴로 백호를 바라본다. 그냥 정숙희라고 불러요, 백호 씨. 아직은 그 이름이 내 삶이에요. 장미가 정숙희의 손을 잡는다. 엄마가 누구였든 나한텐 엄마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정숙희는 딸의 손을 꼭 쥔다. 그 손길에 겨우 숨을 쉰다. 그런데 장미야. 네. 마 회장님이 이 사실을 알면 그분도 무너지실 거야. 나도 무섭지만 그분도 무서울 거야. 평생 찾은 딸이 하필 나라는 걸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백호는 고개를 숙인다. 마대창이 자신의 손을 잡고 최명철이 손줄을 돌려보냈다고 울먹이던 장면이 떠오른다. 이제 그에게도 또 하나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 최하준과 마은혜, 자신과 정숙희. 두 사람의 잃어버린 이름이 동시에 마대창의 과거를 향해 돌아가고 있다. 그때 정숙희의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는 김비서. 정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김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린다. 정숙희 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정숙희는 눈을 감는다. 이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직감한다. 이제 도망칠 수 없다. 아니, 도망치고 싶지 않다. 평생 남의 손에 끌려다녔던 삶. 이번만큼은 스스로 진실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희는 천천히 일어난다. 장미가 따라 일어난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정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 이번엔 내가 혼자 가야 해. 장미의 눈빛이 흔들린다. 엄마. 장미야. 엄마가 평생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잖아. 이번엔 내가 내 발로 가볼게. 내가 누구였는지, 누가 나를 잃어버렸는지, 누가 나를 되찾으려 했는지 내가 직접 들어볼게. 백호가 조용히 말한다. 정숙희 씨,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최화영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 정숙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최화영은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훔칠 수 없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깃을 여민다. 이번엔 내가 먼저 내 이름을 되찾을 거예요. 화면은 도로 위로 전환된다. 비가 더 거세진다. 이강혁의 차량이 어둠을 가르며 달리고 그 뒤를 일정한 거리로 백호와 장미의 차량이 따라간다. 앞차의 미등은 붉게 번지고 빗물은 차창을 사정없이 때린다. 장미는 운전대를 잡은 백호 옆에서 휴대폰을 쥐고 있다. 녹음 준비는 끝나 있다. 위치 공유도 해두었다. 그녀의 눈빛은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는다. 장미가 낮게 말한다. 백호 씨, 저 사람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백호는 앞차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최화영 대표가 급하게 움직였다는 건 지워야 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오정읍 쪽일까요? 가능성이 큽니다. 환영자 엄마가 찾은 영수증, 실장님이 죽은 날 6시간 주차 기록 전부 거기로 이어져요. 장미는 숨을 삼킨다. 실장님 죽음도 서린 씨 사건도 같은 손에서 나온 거라면 백호의 손이 운전대를 꽉 쥔다. 오늘 확인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이강혁 씨 뒤에 최화영 대표가 있다면 이번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장미는 백호의 옆 얼굴을 바라본다. 그는 흔들리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다. 최하준이라는 이름, 금두꺼비, 마씨 가문, 정숙희의 정체.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도 백호는 여전히 누군가를 지키려 한다. 장미는 그런 백호가 아프다. 사랑하지만 붙잡으면 더 위험해질까봐 두렵다. 백호 씨.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뛰어들지 마요. 백호는 잠시 장미를 본다. 장미 씨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 짧은 눈빛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오간다. 사랑, 두려움, 복수, 그리고 살아남겠다는 약속. 그 순간 이강혁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튼다. 폐공장 방향이다. 백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다. 잡았다. 장미가 휴대폰을 켠다. 녹음 시작할게요. 이강혁의 차량은 오래된 창고 앞에 멈춘다. 그는 급히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핀 뒤 안으로 들어간다. 백호와 장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운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조심스럽게 창고 가까이 다가간다. 창고 안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강혁이다. 서류 다 꺼내. 오늘 안에 태워. 다른 남자가 묻는다. 이것까지 다요? 실장 사망 건 기록도 섞여 있습니다. 이강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그래서 태우라는 거야. 그날 CCTV, 주차 기록, 병원 출입증 사본 하나라도 남으면 끝장이야. 장미의 눈동자가 커진다. 백호는 주먹을 꽉 쥔다. 들었죠? 장미가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린다. 종이 뭉치가 철제통 안으로 던져지고 라이터 불이 켜지는 소리. 백호는 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움직이려 한다. 장미가 그의 팔을 붙잡는다. 조금만 더요. 확실한 말이 더 필요해요. 백호는 이를 악문다. 지금 뛰어들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다. 그때 이강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제 대표님이 마흔의 건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 강백호가 금두꺼비를 들고 설치고 정숙희까지 마회장 딸로 확인되면 전부 끝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남은 기록은 전부 없앤다. 장미는 숨을 멈춘다. 정숙희까지 마회장 딸로 확인되면 그 말이 녹음된다. 백호의 얼굴이 굳는다. 그 순간 창고 밖 철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낸다. 안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린다. 누구야? 이강혁이 몸을 돌린다. 백호는 장미를 뒤로 밀고 앞에 선다. 강혁씨. 이강혁의 얼굴이 굳는다. 강백호씨. 백호는 빗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다. 증거인멸 현장 잘 봤습니다. 장미도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녹음도 됐고요.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러나 곧 차갑게 변한다. 두 분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압니까? 백호가 한 걸음 다가간다.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강혁 씨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죽은 날 오정읍 메디컬 공영 주차장에 6시간이나 있었던 이유, 오늘 여기서 태우려던 서류, 그리고 최화영 대표가 마흔의 이름을 훔치려 했던 것까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이제 전부 설명하셔야겠습니다. 이강혁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비틀린 미소를 짓는다. 강백호 씨. 세상엔 모르는 게 나은 진실도 있습니다. 장미가 차갑게 말한다. 당신들이 숨긴 진실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린다. 실장, 설인, 오복길, 그리고 자신이 묻어온 수많은 죄들이 순간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하지만 그는 아직 무너지지 않는다. 오장미 씨, 최화영 대표만 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백호를 바라본다. 진실을 다 알게 되면 당신들 쪽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백호가 차갑게 대답한다. 그건 저희가 감당할 일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장미가 이미 신고해둔 것이다. 이강혁의 얼굴이 굳는다. 함께 있던 부하가 도망치려 하자 백호가 앞을 막는다. 창고 안불길은 아직 완전히 번지지 않았다. 장미가 급히 철제통에서 타지 않은 서류 몇 장을 꺼낸다. 그 안에는 5월 11일 주차 기록 사본, 병원 출입 내역, 실장 사망 당일 CCTV 캡처 일부가 있다. 장미의 손이 떨린다. 백호 씨. 백호가 서류를 확인한다. 그의 얼굴이 굳는다. 이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강혁은 그 모습을 바라본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최화영의 비밀이 이제 자신까지 삼키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화면은 마대창의 저택으로 전환된다. 깊은 밤 저택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마대창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다. 손에는 결과지가 들려있다. 문이 열리고 정숙희가 들어온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온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잃어버린 세월이 함께 따라온다. 마대창은 그녀를 바라본다.
이제 더 이상 정숙희만으로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딸, 자신의 은혜. 그러나 그 사실을 입 밖에 내기까지 그는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다. 정숙희가 먼저 고개를 숙인다. 회장님. 마대창은 그 호칭에 가슴이 찢어진다. 그렇게 부르지 마라. 정숙희의 눈빛이 흔들린다. 마대창은 천천히 다가온다. 그의 손이 떨린다. 내가 너무 늦었다. 정숙희는 숨을 삼킨다. 마대창은 결과지를 펼쳐 보인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정숙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는다. 마대창의 목소리가 무너진다. 정숙희가 우리 은혜였어. 정숙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진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잃어버린 이름을 깨운다. 마은혜. 태어나자마자 빼앗기고 남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고 자기 딸들마저 빼앗기고 정신까지 잃었던 여자.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마대창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다. 은혜야. 정숙희의 입술이 떨린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너무 오래 잊고 산 말. 너무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대창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마대창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는 정숙희를 끌어안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오열한다. 장면은 느리게 흐른다. 아버지는 딸을 잃었고 딸은 이름을 잃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본다. 은혜야 내 딸. 아버지 왜 이제야. 마대창은 떨리는 손으로 정숙희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미안하다. 아비가 못난 탓이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내가 못 알아봤다. 정숙희는 아이처럼 운다. 나도 몰랐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내 딸들 지키지도 못하고 내 이름도 모르고. 마대창은 더 세게 그녀를 안는다. 이제 아비가 지킨다. 너도 장미도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내가 지킨다. 그러나 그 순간 저택 밖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다. 채화영이다. 그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우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다. 결국 들통났다. 정숙희가 진짜 마은혜였다. 자신이 훔치려던 이름의 진짜 주인이 자신이 짓밟았던 정숙희였던 것이다. 채화영은 핸들을 꽉 쥔다. 정숙희. 그녀의 입술이 떨린다. 내가 마은혜였다고. 충격은 곧 공포가 되고 공포는 곧 사리처럼 독한 분노로 바뀐다. 안 돼. 그럼 난. 그녀는 숨을 몰아쉰다. 난 끝이야. 그 순간 휴대폰이 울린다. 이강혁이다. 채화영은 급히 받는다. 강혁씨 어디야? 수화기 너머 이강혁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있다. 대표님. 끝났습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굳는다. 뭐가 끝나? 증거 백호 씨와 오장미 씨 손에 넘어갔습니다. 채화영은 숨을 멈춘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강혁은 눈을 감은 채 말한다. 그리고 정숙혜 씨가 마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것도 곧 모두 알게 될 겁니다. 채화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한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속삭인다.